자, 여러분 안녕. 자, 현동쌤입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인도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인도사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볼 건데요. 자, 요 화면 속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아바타입니다. 선생님 뭐 네이버 제페토에서 이야기하는 아바타 선생님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어떻게 선생님하고 닮았나요? 비슷한가요? 비슷하다고요? 네, 아바타란 선생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 있는 그 뭐 가짜다, 뭐 그러니까 그 형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바타를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아바타가 어디에서 온 거냐? 네,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그 굽타 왕조, 인도의 왕조입니다. 굽타 왕조의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영화의 아바타 혹은 왼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제페토 가상 현실 속의 아바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고 갑니다. 굽타 왕조의 힌두교에서 아바타라고 하는 게 있고 요것이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바타의 기원이 되었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불교의 등장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학습지 활용해서 위에 빈칸 흐름 파악하기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열심히 내용 적어보면 좋겠네요.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불교가 왜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부분 볼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크샤트리아랑 바이샤 세력이 성장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서열 1위였죠. 네, 신분제도 구조상에서 가장 상층에 존재하고 있었던 브라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배웠던 거 떠올려지나요? 떠올란 친구도 있고 안 떠오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4대 문명 했을 때 인더스 문명에서 요 카스트 제도를 배웠습니다. 즉 제사장인 브라만뿐만 아니라 크샤트리아 바이샤 왕족과 평민들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들 중심의 사회 질서 구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즉 브라만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불교라고 합니다. 자, 불교는 그럼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 맞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처님 석가모니가 만든 종교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불교 신자는 아니잖아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꼭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비,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거, 평등, 차별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브라만 중심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크샤트리아나 바이샤를 차별하지 않는 거, 윤회, 나의 삶이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인간의 삶은 돌고 돈다. 현재를 잘 살고 베풀게 되면 좋은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고 현재를 못 살게 되면 다음에는 짐승이나 좋지 않은 생물로 태어나서 고통받는 시대를 생활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쁜 삶을 살기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불교에서 하게 될 거고요. 해탈은 뭔가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 혹은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 열반에 든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해탈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얘들아, 이 특징 4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평등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세계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세계 종교인데요. 다 모두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불교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교과서 54쪽 미래행 교과서 보고 있죠. 자, 불탑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석탑인데요. 우리나라의 모양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2개의 통일 왕조를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바로 먼저 첫 번째는 마우리아 왕조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인도인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 전성기에 어떤 왕이 등장했고 이 왕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만 이번 시간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성기는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 있고요. 이 사람은 남부를 제외한 인도를 통일시켰는데 지도상 교과서 속에서 인도의 영토, 마우리아 왕조 영토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부를 제외한 전체 인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인도의 영토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부분 전성기의 왕들이 영토를 넓게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자, 도로와 관계시설을 정비합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보통 여러가지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들이 전성기 왕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은 그러면 아마 관계시설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자, 물을 끌어들이는 걸 관계시설이라고 하는데 원래 인간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았죠. 물이 없다, 물이 필요하다, 물이 풍부한 강가 쪽에 살았습니다. 자, 지금 요 시대부터는 어떤 느낌이 드는 거냐면 인간이 환경을 변경하거나 극복해서 필요한 경우에 써먹는 겁니다. 물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농사 짓는 거죠. 자, 핵심은 불교입니다. 자, 이 마우리아 왕조에서 불교를 장려하게 되는데 그 불교는 상자부 불교라고 하고요. 옛날 교과서에서는 소승불교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왜 작을 소자를 쓰고 있느냐? 혼자 개인이 깨달음을 얻어서 극락정토, 자,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천국입니다. 극락정토에 가는 것을 목표로 지향했기 때문에 상자부 불교 혹은 소승불교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자부 불교는 아시아로 전파되고 있겠는데요. 남쪽 지역으로 갑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요. 예를 들어 필리핀, 또 뭐가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로 이 불교가 전파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55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이거 뭘까요? 자, 둥근 돔 형태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덤이 아니고요. 탑입니다. 탑.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탑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자, 교과서 55쪽을 보면 지금 아소카왕의 불교 장려 정책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상 문제 때문에 잠깐 일시 정지했다가 눈으로 한번 이 내용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아소카왕이 전성기를 결국 이끌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많이 팽창했겠죠? 영토를 팽창한 이후에는 이 사람이 불교에 빠져서 일명 상자부 불교가 되겠죠? 불교를 장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전쟁에서 이어서 자기가 전성기를 이룩한 이후에 살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보통 아소카 왕의 석주라고 해서 위에는 사자, 밑에는 수레바퀴의 모양이 보이고 있는 이 돌멩이가 사진 자료로 많이 제시되니까 반드시 모양을 기억하면 더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가 봅니다. 자, 두 번째 왕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통일 왕조는 쿠시안 왕조가 되겠습니다. 쿠시안 아닙니다. 자, 쿠시안 왕조는 누가 세웠느냐? 일반적으로 이란계 사람들이 세웠다라고 표현하는데 굳이 선생님이 이거 이야기하는 이유는 서아시아 인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라고 했습니다. 이란계, 아랍계. 근데 여기는 이란계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자, 전성기 알아보겠습니다. 카니슈카 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나요? 라고 하는 거 기억하는 게 핵심이죠. 자, 카니슈카 왕은 북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겠는데요. 자, 지도 한번 볼게요. 네, 북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지도를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지명이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 찾았나요? 그렇습니다. 아주 잘 찾아주었네요. 네. 간다라라고 하는 지명이 보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할 때 배웠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 알렉산더 할 때 배웠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거냐?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떠나게 되면서 인도 서북부 지역까지 진출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헬레니즘 문화가 쿠시안 왕조에 전달이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인도의 당시 문화 양식 미술을
간다라 미술이라고 합니다. 밑에서 한 번 더 언급해 줄게요. 자, 또한 중개무역을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쿠시안 왕조인데요. 사실 후안과 로마 요 시기에 파르티아가 있었고요. 이 파르티아가 있던 그 위치에서 그 근처에 쿠시안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위치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있는 길목에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동과 서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면 공부하기 쉽겠네요. 중개무역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또한 불교적인 측면에서는 대승불교가 발달되게 되는데 대승 여기서 클 대자를 쓰죠. 왜 대자를 쓰게 되는 거냐? 자, 아까 이야기했던 상자부 불교, 일명 소승불교와 달리 여러 명, 많은 사람, 단체가 극락정토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랑 다른 측면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겠고요. 이 대승불교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전파가 되는데 바로 우리나라 혹은 중국과 같은 동북아시아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열의 우리나라 9은 바로 대승불교를 믿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승불교입니다. 자, 또한 방금 이야기했던 간다라 미술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헬레니즘은요, 오리엔트, 오리라고 적을게요. 그리스가 플러스된 형태고요. 기존의 인도 문화가 짬뽕된 이런 복합적인 양상을 정확하게 간다라 미술, 간다라 양식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수업했던 헬레니즘 알렉산더에서 사람 얼굴은 인도, 옷은 그리스, 이게 바로 간다라 미술, 간다라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지에서 방금 배운 내용들 빈칸을 통해서 한번 눈으로 점검해보고 옮겨 적을 친구들 옮겨 적고요. 혹시 헷갈리면 안됩니다. 마우리아 먼저, 그 다음 쿠시안 왕조입니다. 같은 시대에 있었던 왕조 아닙니다. 마우리아 먼저, 그 다음 쿠시안입니다. 구분해서 시기상의 혼동이 없으면 좋겠고요. 자, 교과서 56쪽 미래행 교과서죠.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여러분 일시 정지했다가 정답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1번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불교입니다. 불교. 그렇죠?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2번은 뭐죠? 자, 쿠시안 왕조니까 네, 맞습니다. 대승불교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상자부 불교는 뭡니까? 마우리아입니다. 마우만 적을게요. 마우. 이렇게 구분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불교를 바탕으로 불교가 만들어진 이후에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가 있었다. 각각 이 국가에서 전성기의 왕 기억하고요. 그 각각 전성기의 왕마다 장려, 발전되고 있는 불교의 명칭을 헷갈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또한 선생님이 초반에 이야기했던 거 원래는 여기까지 욕심을 내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내용이 많아서 잠깐 끊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굽타왕조 배울 거고요. 굽타왕조는 힌두교가 발달된 국가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인도에 다수가 믿고 있는 종교가 힌두교가 되겠습니다. 일명 소를 숭배하는 거, 아까 봤던 아바타의 세계관이 등장하는 거, 이게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굽타왕조 어차피 배울 거니까 이미 3개의 내용의 명칭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조금 더 기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도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학교에서 혹은 영상으로 선생님하고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